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3강 강화학습을 위한 순차 결정 문제 소개. 이번 강의에서는 순차 결정 문제 이론과 마르코프 체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결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결정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문제의 경우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 단위를 정해서 분해해 가지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수학적 모델링은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가 대표적입니다. 순차 결정 문제의 예로 든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는 경우는 아날로그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 역시 시간 단위로 정해가지고 분해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중에서 불연속 문제인 바둑이나 오델로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시간을 나누어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순차 결정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순차 결정 문제로 우리가 틱택토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상태는 현재의 이 틱택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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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X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놓을 위치가 결정이 되고 이것이 상태에 반영돼 가지고 이 상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순차 결정 문제에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된다면 에이전트는 이 강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강아지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 액션에 따라서 이 환경은 보상과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변화해야 합니다. 환경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는 순차 결정 문제에서 의사결정을 수학적인 틀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목표는 보상의 극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는 이전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이전의 단계가 마르코프 프로세스, 다음에 마르코프 보상 프로세스, 그리고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제안한 사람은 안드레이 마르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태 공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 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공간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달고나를 떼는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달고나를 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초기 상태를 가지고 확률 1.0에 따라서 깨는 중. 그래서 열심히 이
달고나를 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달고나가 깨져가지고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깨는 중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 완전히 떼져가지고 성공이라는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상태 깨는 중 성공, 실패는 모두 상태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는 수학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적인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는 이와 같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 중에 S란 집합은 상태에 대한 유한 집합이고 무한 집합도 가능하지만 알고리즘에서는 유한 집합으로 가정을 합니다. 다음은 A입니다. A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유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에 P입니다. P는 S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S' 형태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했다고 무조건 S'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확률에 따라서 결국 가게 됩니다. R은 보상이입니다. 그래서 S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S' 상태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또는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감마는 할인값으로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데 현재의 보상이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로 든 것은 이 격자 세계입니다. 이 격자 세계에서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격자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격자 세계는 이와 같이 칸으로 나누어진 세계입니다. 이 칸에는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여기에 별표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어느 순간에 하나의 칸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 칸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갈 수 없는 장애물을 표시했습니다. 동그라미는 최종적으로 에이전트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 에이전트가 이 동그라미 목표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풀어 나갈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상태 공간입니다. 자, 상태 공간은 결국 상태들, 존재할 수 있는 상태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떤 걸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자 세계에서는 상태를 에이전트의 위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의 위치는 격자 세계에서 가로를 0, 1, 2, 3 그래서 가로줄을 0, 1, 2, 3 그 다음 세로줄을 0, 1, 2, 3으로 했을 경우 그 위치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에이전트가 위치한 곳은 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간을 다 상태의 집합으로 본다고 하면 0,0부터 시작해서 3,3까지의 모든 공간이 이 상태 S 집합이 되겠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서 이 격자 세계를 정의할 때 행동 A를 이번에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A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인데 이 에이전트는 오직 한 번의 행동에 의해서 상하 좌우 한 칸씩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 좌우를 한 칸씩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업, 라이트, 다운, 레프트 해서 이 행동을 취하게 되면
여기서 right인 경우는 요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여 갈 수 있지만은 up인 경우에는 이 행동이 다음 칸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현재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행동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P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상태 1,1인 경우 내가 행동 right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여기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2로 내가 라이트 행동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이도록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에서 여기 up을 통해 가지고 이 상태로 가겠다 라고 하면 이때는 확률을 1로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서 이 보상 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R 집합은 에이전트가 S 상태일 때 A 행동을 하면 S' 상태로 갔을 때 보상이 얼마나 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최종 목표치에 도달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업 행동을 했을 경우 여기에 보상값을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0이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보상을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R이라는 집합은 S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 가지고 S' 상태가 된다. 이때의 보상값이기 때문에 S와 A와 S'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에서 제가 이쪽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으로 갔을 때 그런 확률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 보상값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확률적인 것은 해당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장애물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아닌 이상은 모두 확률 1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상값을 마이너스 1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서 할인율이 마지막 원소인데요. 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현재 보상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격자 세계 월드에서는 에이전트가 최단 거리로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보상은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인율을 1로 설정을 하면 이 격자 세계에서 현재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그 값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가지게 됩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 정책 값을 결정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뭐냐면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여기서는 격자 세계 월드이기 때문에 격자 세계에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정책값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정책값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이의 A의 S 해서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결정을 내릴 이 확률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S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아래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N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것들을 확률 값에 의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 높은 확률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이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격자 3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결국 이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에피소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 시작 지점에서 에이전트가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 에이전트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한 번 시도할 때마다 그 시도한 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까지 상태들과 행동에 대한 값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란 용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벨만 기대 방정식을 우리가 풀게 되는데요. 이 벨만 기대 방정식은 결국 MDP 문제에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즉 이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 즉 확률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 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에 대한 기대값을 이용해서 기대값이 최대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매 스텝마다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격자 세계 같은 경우는 매 스텝마다 보상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이 보상이 매번 나오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목이나 바둑, 오델로 같은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매 스텝마다 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누가 이겼는지가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매 스텝마다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지연되어 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연돼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는 벽돌격파. 우리가 벽돌격파라는 게임을 보시게 되면 이 벽돌격파 게임은 위에 벽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발을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튀기게 되는데, 자, 움직일 때는 우리가 보상이 없죠. 하지만은 공을 튀기고 그 공이 움직여 가지고 어떤 벽돌에 맞아야지 비로소 이 벽돌에 대해서 이 벽돌이 깨지면서 보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연 보상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벽돌 격파도 마찬가지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결국 우리가 과제를 채점하기 전까지는 그 보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연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션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격자 세계 같은 경우는 매 스텝마다 보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연돼서 나오거나 마지막 에피소드 끝까지 진행을 해야지 보상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가치 함수는 상태 S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값을 갖게 됩니다. 즉, 현재 제가 S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S 상태에서 기대값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대값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S 상태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 상태의 기대값이 40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의 기대값은 50이다. 이쪽으로 갈 때의 기대값은 30이다 하면 가장 큰 값의 기대값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50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런 기대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 기대값을 통해서 내가 정책, 확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함수라고 하고 이 가치함수는 각각의 상태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파이의 S, 그런 S 상태일 때의 기대값입니다. 그 기대값은 결국 내가 S 상태일 때 이동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대값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즉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50점, 그 다음에 위로 갔을 때 40,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뭐 못 간다고 하면 0, 그리고 아래로 갔을 때는 30점이라면 이런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값들을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것이 우리가 이 상태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만 기대 방정식은 결국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식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S 상태일 때, 이 S 상태일 때의 기대값이 되겠고요. 그 기대값의 평균을 우리가 이 기대값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 상태일 때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느냐? 결국 S 상태일 때 리워드가, 그러니까 T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 그 다음에 T 플러스 2는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 예, 그때 이제 할인율을 여기에 넣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이 될 텐데 그 기대값을 이와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현재의 다음 상태로 갔을 때의 보상 플러스 할인율을 적용한 그 이후의 보상들을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들은 결국 다음 상태의 기대값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평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현재 상태 S일 때 현재 받는 보상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다음 상태, 자 다음 상태의 기대값에다가 거기다가 할인율을 곱한 값이 현재 상태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이런 형태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현재 상태 S에서 다음 상태의 기대값, 자,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여기에 기대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움직였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대값이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상태의 기대값은 결국 뭐냐면 이 액션들에 대해서 확률적인 것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상태, S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상태들에 대해서 확률적인 고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균이다. 즉, 첫 번째 식은 S에 대한 기대값인데, 첫 번째 식은 S에 대한 기대값인데, 이 기대값은 결국 어디서 얻어오냐? 내가 다음 상태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평균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인 의미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갈 수 있는 확률적인 것과 그것을 통해서 또 할인율도 역시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할인율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기대값을 여기다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정책이 뭐냐면 에이전트가 S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적의 정책은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값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대값을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월드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목표 지점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기대값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 그러면 여기에 현재 존재를 한다고 하면
에이전트가 존재를 한다면 내가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때 기대값이 큰 쪽, 자 여기는 마이너스 188.2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44.9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액션을 이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면 우리가 최선의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